안녕하십니까? 빅비즈니스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사기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인 FBI에서 말하고 있는 사기 종류와 최근 국내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에 대해 형법 347조에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기라는 용어로만 사용되지만 사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거짓이나 속임수를 이용한 사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기와 모든 사기를 아울러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기는 속임수나 거짓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 범죄자가 사기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피라미드 사기에 주로 해당되는 신용사기가 있습니다. 이 신용사기는 피해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피해를 주면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FBI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기 사례를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FBI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BI에는 총 31개의 사기 사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국내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입금 사기는 피해자가 대출이나 계약, 투자 또는 선물과 같은 더 큰 가치의 무언가를 받을 것으로 믿게 만든 다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대가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돈을 입금하면 바로 먹튀해버리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음은 자선 및 재난 관련 기부금 사기입니다. 주로 자선이나 재난 구호 단체를 사칭하여 기부금만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단체에 기부를 할 때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이력, 재무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도용 사기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번엔 노화 방지 화장품 판매 사기인데요. 국내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또는 식품위생법 등으로 처벌되지만 미국에서는 사기죄로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 또는 명의 도용 사기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또 다른 범죄 행위나 재산상의 이득 등을 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메일 계정이나 SNS를 도용하여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도박죄로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재테크를 빙자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수익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사기죄와 정보통신법 관련으로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허위 또는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또는 대출을 받게 하여 증권의 구매, 사용 또는 거래를 제공하거나 제한하는 사기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주부 또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접근하여 재테크 명목으로 사기가 진행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장 조작 사기는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이며 국내에서는 주가 조작이나 환율 조작, 시세 조종 등 다양한 금융 범죄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과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규모에 따라서는 국내 경제 전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FBI에서는 주로 장외증권 시장의 투자 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편지 사기 또는 419 사기로 불리는 이 범죄는 나이지리아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이 발송되며 명의 도용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 또는 수신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나눠 가질 기회를 준다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기로 피해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차량 판매 사기에 대해 미국 FBI는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한 적이 없는 차량을 온라인상에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고차 시장에서 인터넷상에 허위 매물이 올라오는 것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로는 얻을 수 없는 높은 재정적 수익이나 배당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초기 투자자에게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자가 없을 경우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라미드 사기는 폰지 사기와 같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규 피해자로부터 모은 돈을 초기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피라미드 사기는 모집 수수료를 통해 피해자 자신이 새로운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합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파일, 시스템 또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 관련법 등으로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로맨스 사기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가짜 신분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연인 관계 또는 결혼 등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를 조종하여 돈을 입금하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SNS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키밍은 은행 ATM, 매장의 포스 단말기 또는 주유소 주유기 등에 불법적으로 장치를 설치하여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카드를 그대로 복사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스푸싱과 피싱 사기는 사기꾼에게 은행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국내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실제 발생했던 선입금 사기 사례입니다. SNS에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올려놓고 알바를 하려면 펑크내는 알바생들이 많으니 돈을 먼저 선입금하라면서 이후 먹튀하는 사기 범죄였습니다. 당시 이런 수법으로 중국인 2명이 구속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과 이유를 만들어 먼저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기부금 사기의 경우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크고 작은 사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하기 전에 해당 구호단체가 정상적인 단체인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먼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도용이나 명의 도용의 경우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문자나 메일 등으로 온 링크를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판매 사기는 온라인상으로 중고 물품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를 약속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안전하지 않은 개인 간 온라인상 직거래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도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맨스 사기는 주로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신분을 도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선입금 사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달콤한 말로 결혼 등을 약속하며 거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있어야 하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식으로 사기를 벌입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블로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SNS 재테크 사기의 예를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정보력이 없는 주부 또는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사례입니다. 누군가 자산관리사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론 사진과 이름 등은 대부분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하거나 가짜입니다. 카톡 대화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참여 방법을 알려주며 바람을 잡죠.
며칠 후 시키는 대로 했더니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고 명품을 샀다며 자랑을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자신의 수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8,400만 원 이상의 큰 수익이 나서 돈을 찾았다며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수익은 진짜가 아니라 주로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서 수익을 주는 것처럼 전산으로 속이는 것이죠. 진짜 환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환전이나 출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수익난 돈으로 3천만 원 대출금도 한 번에 갚아버리고 심지어는 45만 원을 투자했더니 바로 다음날 1억 7천만 원 이상의 엄청난 수익에 돈이 입금된 통장 내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꿈의 재테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잡이들의 사기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대출받아서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죠. 대상이 주로 주부가 타깃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야기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집에 돈 걱정이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고민을 안고 있는 주부들이라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도록 말이죠. 이 단톡방의 경우는 사기꾼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마지막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채팅창을 이용한 홍보와 게시글을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카톡에 등장했던 고객이 이번엔 자산관리사로 둔갑했네요. 어차피 사기꾼들에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면 또 바꾸면 되니까요. 다음은 인스타그램 사기의 한 예입니다. 카톡 사기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의 재테크를 통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으로 SNS 공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버젓이 명품과 자녀 사진을 올려놓는데 대부분 도용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테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수익을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사기를 치고 문제가 되면 폐쇄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낚시질하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일일 또는 단체톡을 이용한 주식 리딩 사기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료로 돈을 선입금 받고 허위 정보를 주는 것은 이제 예전 수법이고 최근에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사이트와 사업자 정보, 개인정보까지 도용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불법 해외 선물이나 해외 주식 투자 사기를 진행하는가 하면 도박 등 게임 사이트에 대한 대리배팅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선입금 사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들이 SNS를 통해 치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피해자와 피해액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식 투자자를 모으는 투자 사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기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저절로 얻어지는 고수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고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나 밴드,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하실 때 범죄자들의 낚시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